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제가 매매취득세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증여취득세. 증여는 단순 증여일 때, 부담부 증여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받겠죠,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물론 상속받는다 했을 때 국세인 상속세도 내겠죠.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취득세 포커스를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매나 증여는 내 의사가 들어가죠. 내가 살 건지 말 건지 증여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주택 취득 여부가 달라지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기 때문에 이건 중과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상속은 기본 세율만 적용됩니다. 근데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다, 그런 경우, 즉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기본 세율보다 2%가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 특례 세율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세금을 크게 세게 부과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율도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그동안 저희가 매매로 보거나 아니면 증여로 했었을 때는 시가를 갖고 세율을 적용했잖아요. 근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전처럼 주택 공시가격, 시가가 아닙니다. 같은 무상으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증여는 시가를 갖고 하고 상속은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상속으로 취득할 때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1가구 1주택자가. 그러면 누가 상속받을지에 따라서 내가 2.8%가 아닌 0.8%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인들 간에 잘 협의만 하면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떤 사람이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받는데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피상속인이 아니고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가구로 봐가지고 무주택 상태에서 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속받는 자의 입장에서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상속받는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면은 기본 세율이 아닌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그러면 주택이 부모님이 두 채를 남겼어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 세율 적용 여부가 구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그러면 무주택자이다라고 하면은 그 무주택자인 상속들이 주택을 한 채씩 취득해도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한 채를 남겼어요.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근데 이 주택을 공동으로 그럼 상속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된 상속인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지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내 지분도 그 주된 상속인의 세율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된 상속인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분이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이 순서대로 주된 상속인을 판정한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무주택자고 아들은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남긴 주택을 어머니가 취득합니다. 어머니는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주택을 취득한 거겠네요. 어머니가 취득하면은 특례세율 0.8% 뭐에 대해서?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근데 아들이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들은 이미 한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주택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받으면 특례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2.8%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만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받는 게 취득세 부담이 적겠죠.
또 다른 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한 채 남겼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머니 지분이 아들 지분보다 많다. 아까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 60%를 받고 아들이 40%를 받는다 하면 누가 받는 걸로 보죠?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이 주택은 특례세율 0.8%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미 한 채가 있는데 아들이 취득하는 40% 지분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세 방법이 생각이 나겠죠? 무주택자인 주된 상속인의 지분을 1%만 더 해서 간다고 하면은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나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거꾸로 어머니가 40%를 받고 아들이 60%를 받습니다. 그럼 누가 주된 상속인이죠? 아들. 그런 경우에는 아들이 이미 한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례세율을 적용 못 받겠죠. 그러면 무주택자인 어머니까지도 40% 지분에 대해서도 2.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런 경우에 공동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51대 아들 49%. 이렇게 해도 뭐 아들 지분 49%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두 채를 남겼어요. 근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아들과 딸인데 아들, 딸 모두 무주택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한 채씩 받으면 되겠죠. 왜? 무주택 여부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아들도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거고 딸도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각각 한 짝씩 받으면 특례세율 0.8%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례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100% 받고 아들과 딸이 비주택을 공동으로 받습니다. 공동으로 받는데 아들이 40%, 딸이 60%. 이렇게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보면은 지분이 큰 자, 즉 딸이 취득한 걸로 보겠네요. 근데 딸이 무주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아도 A주택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B주택에 대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만약 아들이 60%를 받고 딸이 40%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A주택도 특례세율을 적용 못 받고 B주택도 특례세율을 못 받죠. 왜? 무주택 상태에서 한 채를 받는 게 아니고 두 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2.8% 기본세율을 적용되는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지가 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누구 지분을 많이 할 건지 또 누구한테 주택을 기속할 건지 그리고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 관련돼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례를 보여줄 때 아니면 강의를 할 때 단순히 취득세만을 갖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해 편의성을 위해서. 근데 취득세는 항상 따라붙는 세금이 있죠. 지방교육세, 농특세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총 부담세액은 이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 시에 총 부담세액, 그 다음에 무상, 증여로 받았을 때, 상속으로 받았을 때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총 부담세액을 갖고 내야 될 세금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